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좋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중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를 뽑아서 이번 시간에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파이 네트워크 뉴스 소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이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파이 네트워크 뉴스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완벽한 오피셜 뉴스, 즉 파이코어 팀에서 만들어진 채널에서만 나오는 이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오피셜 뉴스를 가장 정확하게 접하는 방법은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이 블로그란에 접속을 하시면 현재까지의 주요 뉴스를 보실 수가 있고, 또 X 계정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채널에 이 뉴스를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X 계정에서도 파이 공식 계정인 척 운영을 하는 또 가짜 계정들이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파이코어 팀이라는 아이디로 등록된 파이 네트워크 이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블루 마크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 계정인 만큼 정말 오피셜한 뉴스이긴 하지만 소식이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매월 한두 개의 뉴스 정도만 올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실한 뉴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몇 년 이상 장기간 버티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식 계정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식 계정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량의 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커뮤니티의 토론 주제를 표면 위로 직접 가져와서 건전한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 계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숨어있는 인사이더 뉴스들을 운 좋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옵션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조회수와 이 팔로워만을 생각을 해서 다량으로 가짜 뉴스만 생성해내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정들은 당연히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뉴스에 습관이 되어 있고 쉽게 설득당하시는 분들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런 가짜 찌라시에도 쉽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로 어제 참고로 비트코인 ETF 가짜 승인 뉴스가 밤에 떴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리야? ETF 승인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몇 달은 남았고 내년 정도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의심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가자 하면서 올라타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높은 확률로 물리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문제겠죠. 비트코인조차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 초반에는 상장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굳이 이건 매수 매도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휘발성이 강한 뉴스로 이루어진 이런 계정들은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이 관련 뉴스를 얻을 만한 훌륭한 소스들, 즉 두 번째 옵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 뉴스 계정입니다. 최근에 로고가 기존의 이런 모양에서 이런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팔로워 수나 X 계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영향력을 보았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 뉴스 채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 시간 새로운 파이 생태계 관련 업데이트나 소식 등을 공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파이오니어들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뉴스 퀄리티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는 저스틴 리를 보면 이 모더나 메가모더와의 연결고리가 있고요. 코어팀과도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한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이오니어보다는 내부 사정에 좀 더 밝을 수 있고 이 팩트 체크를 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트윗한 것을 보면요, 이 저스틴 리가 코어팀의 크립토 긴과의 대화를 공개를 하면서 코어팀과의 짧은 미팅에 참여하겠다, 이런 글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파이 뉴스는 파이 코어팀의 공식 계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정에도 여러 희망사항이나 밈과 같은 포스팅도 종종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픈 메인넷이 이런 시기에 왔으면 좋겠다, 커밍 순, 이런 포스팅을 보면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포스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파이 뉴스 계정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이 포스팅 수에 비해서는
파이 네트워크에 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파이오니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포스팅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는 부분에서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미디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이 뉴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라는 이 계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12만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계정은 파이 유명 인플루언서인 멜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파이 뉴스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파이 뉴스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요. 다량의 뉴스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좀 더 한 토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한 후에 그 후에 포스팅을 내어놓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멜드는 여러 해외 모더들 뿐만이 아니고 메가 모더 또 그리고 예전 코어팀의 멤버였던 이 맥 필립과 또 가깝게 지냈던 인맥과도 소통을 하고 있었기에 상당히 폭넓은 관점으로 파이 생태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이고요. 또 멜드는 저와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보면요. 초기부터 이 파이 프로젝트에 애착이 있었던 것만큼 그만큼 많은 비판과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활동을 쉬고 있지만 국내 캔리 님이라고 정말 객관적인 이슈들만 잘 정리를 해주시던 신뢰할 수 있었던 국내 파이 스피커가 있으셨는데요. 캔리 님도 이 멜딘이랑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포스팅을 하기보다는 일부분만 미디어에 노출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내가 이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 모두 나를 팔로우를 하고 나를 신뢰해달라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내가 이 정보는 어느 타이밍에 흘려야 커뮤니티가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유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방향을 좀 더 바로 잡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포스팅을 보면 새로운 로드맵은 오픈 메인넷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라는 글이라든지 특히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 로드맵은 오픈 메인넷과는 연관이 없고 제품 관련 로드맵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파이 채팅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암시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이 공식 그래픽 디자이너자 모드로 활동하고 있는 이 디안지의 계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힌트를 제공하는 그래픽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사이드 앱을 출시하기 전에는 이런 그래픽을 포스팅했었고 또 파이 투데이 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또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서 무조건 암시만을 위한 그래픽을 먼저 선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디안지는 KYC로 지친 파이 커뮤니티를 대변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되는 상황들, KYC 문제, 이 로드맵 관련 문제 이런 이슈들도 꺼내어서 자주 항의성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판적인 그래픽과 공식적으로 힌트를 주는 그래픽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운이 좋다면 미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 계정이 되겠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파이 뉴스와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와 이 디안지의 계정은 대부분 모더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 자료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가끔씩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본인들이 포스팅하는 내용보다는 항상 더 많은 내부 소식들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커뮤니티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그로와 찌라시는 조금씩 존재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정도의 문제가 있겠죠. 공식 계정이 아니면 100%라는 것은 결국 없습니다. 즉 100%만 원하신다면 파이코어팀 공식 계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이 뉴스를 유출을 시킨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또 이 프로젝트의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이 클럽하우스 계정이 있겠는데요. 일단 파이 초창기 때부터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온 이 시니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매니징을 하는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의 이 시니어 멤버들 중 이 GCB를 좀 과격하게 옹호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났었는데요. GCB는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생태계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이 이미 잡혀 있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인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거짓 루머를 같이 만들어내면서 이 GCB를 믿도록 강요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니어 인플루언서들과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아주 건전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되는 포스팅을 보면
현실성이 없는 일회성 거래보다는 지속 가능한 거래들을 장려하는 포스팅 위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정은 나이지리아 기반의 계정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필요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전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을 만큼 필요에 따라 시장에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기도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계정의 포스팅을 가끔씩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인플루언서이죠. 에디를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이 GCB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을 해왔었고요. 또 파이의 이 검열 저항성이 너무 낮은 부분이라든지 로드맵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서슴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유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파이 생태계를 지금 응원을 하고 지금 열정적인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부터 TPL 프로젝트 시절부터 여러 물물 거래를 장려를 해왔고, 직접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한 아주 열정적인 파이오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의 포스팅을 보면 매우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네, 파이코인이 갑자기 어떤 은행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든지 어디서 파이가 1억의 가치로 확정이 되었다라든지 그런 거짓 뉴스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부분들, QR코드 생성 후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생태계 성장에 관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싶어 한다라든지 이런 유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추천해드릴 인플루언서는 파이체몰의 에드윈이 되겠는데요. 이미 파이체몰이라는 것은 해커톤을 통해서 출시가 되고 개발이 되고 또 수상 앱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홍콩의 법인까지 설립이 된,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에서 파이와 파이체이몰을 타 프로젝트에 동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다른 만큼 에드윈 본인이 얘기를 하는 이 포스팅에도 책임감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파이체몰 관련 홍보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파이 생태계 거래와 활성화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GCB나 일회성 거래보다는 코어팀의 공식 포스팅이나 지속 가능한 거래 사례들을 자주 공유하는 편이고, 또 본인이 해외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 컨퍼런스 업데이트나 파이 개발 관련 소식도 종종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의 현 상황을 한 번씩 체크해 보기에 괜찮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100%는 아니지만 파이 네트워크의 내부자 정보를 미리 조금씩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계정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이미 정보를 미리 흘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X 계정들도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